네, 반갑습니다. 5장 송금 2번, 자 4번 삼각 부인액 계산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례 1번, 주 한국의 21기 사업년도 건물에 대한 삼각 부인액 계산해 볼게요. 자, 감가상각 방법 나와 있고요. 건물 기준 내용 연수 40년이고 5억에 취득했습니다. 20년 6월 5일에요. 분석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각 부인액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세부담 최소화를 고려하여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적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였으나 전기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죠. 건물에 대한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4,531만 2천원이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 잉여금으로 계상한 2,800만 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상 비용으로 계산한 4,531만 2천원 하고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으로 계산은 2,800만 원 더해주시고, 자, 그리고 수성비 계정에 철골 보강 공사비 3,300만 원은 즉시 상각 의제해야겠죠. 소액수선비 특례 15인 계산 없이 전액 송금 인정되는 거 있죠.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 합계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19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은 300만 원 미만입니다.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의 미상각 잔액의 5% 미만인 경우, 그리고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지출하는 주기적 수선비인 경우 소액 수선비에 해당합니다. 수선비 합계 3,900만 원은 전기 장부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5억이 5%니까 2,500만 원 이상이므로 이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철골공사비를 비용 처리한 것은 즉시 상각 의제에 해당합니다. 자, 이익잉여금에 계상된 전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은요. 송금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하고요. 단기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에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가 1억 631만 2천원 되겠습니다. 상각 범위에 계산해 볼게요. 5억 원을 취득했고 기준 내용 연수 4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담 최소화를 고려해서 감가상각 방법하고 내용 연수를 적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내용 연수 범위는 세부담 최소화를 30년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기준 내용 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 연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이를 신고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준 내용 연수 40년에서 25%를 가감한 30년으로 하는 겁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최대한 많이 내는 것으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 건물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정액법으로 하죠. 자, 그래서 5억 더하기 철골 보강 공사비 3,300만 원 더해준 금액에다가 정액법 30년 0.033 곱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1,758만 9천 원 상각 범위액 나오고요. 상각 부인액은 8,872만 3천 원 나오게 됩니다.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자본적 지출은 다 알다시피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고요. 수익적 지출은 송금에 해당됩니다. 자, 자본적 지출에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개량 확장 증설 등의 성질을 띄면 우린 그걸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개량 확장 증설이요. 수익적 지출엔 뭐가 있냐?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자, 기계에 소모된 부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그리고 조업 가능한 상태를 위한 유지를 위한 비용, 이런 건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게 특정되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사례 2번 정률법 5% 미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나와 있죠. 기계장치 법인세법상 장부가액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영유하고요.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자, 그럼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부터 보겠습니다. 21기 2,2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상각할 거 있나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200만 원을 취득원가에 가산 2000년도에요. 20년도에 했다고 되어 있고 누계액은 2억 8천만 원이네요.
그에 따라 즉시 상각 의지할 건 없고 21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각 범위에 계산하면 취득은 3억을 했지만 200만 원 가산된 거 있었죠. 3억 200만 원에 자 감가상각 누계 2억 8천만 원 빼줍니다. 왜냐하면 정률법이니까요. 자 감가상각 방법 신고하지 않았으면 기기장치는 정률법이었죠.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 2억 8천만 원 빼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21기 초에 상각부인 누계 56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 더해줍니다. 그 금액에 0.7 곱해주면 1932만 원 되고요. 상각부인액 268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상각부인 누계액은 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 종료 판단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정률법 계산할 때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미상각 잔액이 최초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면 그 미상각 잔액을 상각 범위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21기 말 미상각 잔액이 3억 200만 원에서 5% 미만이면 가산하게 돼 있죠. 3억 200만 원 5%는 1,51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21기 말 미상각 잔액 한번 볼게요. 3억 200만 원 취득해서 자 감가상각 누계 2억 8천 빼고요. 21기에 계상했던 2,200만 원 차감해 줍니다. 그리고 송금불산입했던 828만 원 더해줘요. 자, 그렇게 되면 미상각 잔액은 82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510만 원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상각 범위액을 조정해 줍니다. 전액 다 그 미상각 잔액을 상각 범위액에 가산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1,932만 원이 상각 범위액에서 828만 원을 더한 2,760만 원이 상각 범위액이 되고요. 시인 부족액은 56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송금산입 전기 상각부인액 추인 56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유의하실 비만가액이 있는데요.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취득가액 5% 또는 1,000원 중에 작은 금액을 비만가액으로 남겨두고 동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서 송금 산입하게 됩니다. 세무조정 송금물산입 비만가액 1,000원 유보 찾게 되고요. 그래서 21기 말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은 1,000원이 되게 됩니다.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 5% 이하가 되어 감가상각이 종료되었으므로 장부가액은 비만가액인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종료 판단으로 해서 정률법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정률법 계산 시. 그래서 기계장치에서 감가상각 할 때 이 감가상각 종료 판단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만가액인 1,000원을 남겨주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사례 3번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보겠습니다. 자, 자산의 상각 범위의 계산인데요. 보유자산,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렇게 다 있네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각자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런데 21년 9월 초에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했다 되어 있습니다. 4년 경과한 건물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변경했고요. 자,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변경했고 비품은 정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건물부터 볼게요. 자, 건물의 감가상각 범위액 한번 계산해 볼까요? 취득가 6억이었습니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변경돼 있죠. 여기 보시면 내용연수의 변경이므로 취득가액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용한 새로운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취득가액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이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용한 새로운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자, 내용 연수의 변경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내용 연수의 변경 시 상각 범위액은 잔존 내용 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내용 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에서 변경된 내용 연수 10년인 0.100인 것을 곱하셔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시게 됩니다. 기계장치 상각 범위액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변경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취득가 2억 1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인 4,500만 원을 차감한 취득금액에 저상각률 0.313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시에는 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상 미상각 잔액이 변경된 감가상각 방법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가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품의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볼까요? 자, 비품은 정액법으로 변경. 이것도 감가상각 방법 변경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 8억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808만
8만원 차감해 주시고요. 거기에 상각부인액이 200만원이 있으니까 200만원 더해줍니다. 그렇게 한 취득 금액에다가 상각률 0.200으로 변경된 이 상각률을 적용해서 곱해주면 상각 범위액 계산하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사례 4번 감가상각의 의지해 볼게요. 자, 주한국은 20기부터 창업 중소기업 등의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입니다. 세액 감면 적용되는 법인은 감가상각 강제로 적용합니다. 자, 여기다 분석하 시험 보겠습니다. 자, 21기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감가상각 범위를 계산하시오입니다. 1년 아니고 6개월입니다. 이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1천만 원이었어요. 신고 내용수 5년. 감가상각 방법은 신고한 바 없다네요. 그럼 기계장치는 정률법을 하겠죠. 자, 무신고 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 3년도가 6개월이므로 상각률은 내역연수 10년, 5년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6개월 한 내역연수 10년에 해당하는 0.259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중요하네요. 전기까지 세무조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거기 회사 계상액 볼게요. 100만원이죠. 여기 실거기에 100만원 계상했고요. 상각범위에 계산할 때 취득원가는 1천만원이고요. 거기에 0.259 곱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계장치 취득이 20년 4월 1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4, 5, 6 해서 3개월 적용하고 6으로 나눠줍니다. 그 금액 129만 5천원 나오게 되고 시인부족액 29만 5천원 20기부터 세액 감면이 적용되니까 감가상각 의지액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럼 20기 한번 볼까요? 회사 계상 영업 미계상했습니다. 해상각 범위에 계산하면 자, 1,000만원에 전년도 감가상각한 100만원 차감형 900만원에다가 0.259 곱하시면 233만 1천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부족액 233만 1천원 계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20기부터 세액 감면 적용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 송금산입 감가상각 의지액 233만 1천원 마이너스 유보로 감가상각 의지에서 감가상각에 송금 산입해 주는 겁니다. 강제로 감가상각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기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하시면 1,000만원 빼고 100만원 뺀 다음에 20기에 계산했던 감가상각비도 빼고 그 금액이 0.259 곱하면 21기 감가상각 범위액 나오게 됩니다. 자, 감가상각의 의제 같이 한번 볼게요.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는 결산조정이었죠. 결산조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3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송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자,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않았다면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사례 5번 감가상각의 의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네요. 매년 법인세 감면 받았다 되어 있죠. 감가상각 의제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과 적용 내역 연수를 신고한 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니까 정률법 적용하겠네요. 정률법은 0.259죠. 자, 그리고 20기는 자본적 지출액 600만원 수선비로 처리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19기 거 한번 볼게요. 회사 계상 3천만원 있고요. 상각 범위액은 취득각 1억원, 취득이 19년 1월 1일이니까 따로 고려할 거 없겠습니다. 자, 취득가액 1억원에 그 다음에 취득일은 19년 1월 1일이니까 따로 고려할 거 없이 자, 정률법 0.259 곱한 금액 2,590만원의 상각범위액이 되고요. 자, 그래서 한도 초과된 송금불산입 상각부인액 310만원 인식해줍니다. 그럼 20기 한번 볼게요. 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600만원 수선비를 처리한 거 있었죠.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를 잡고 600만원 잡아줍니다. 자, 옆에 보시면 수선비 합계액이 600만원 미만 및 자, 미상각 잔액이 5% 미만이 아니니까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5% 미만 계산할 때 이 1억이 5%가 아니라 미상각 잔액이 5%니까 7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에 600만원 계산도 있고요. 상각 범위에 계산하시면 자, 취득원가 1억에 전기 계산한 감가상각비 3천만원 차감하고 송금불 산입된 부임액 460만원 더해줍니다. 근데 이거 번거롭기 때문에 저 이렇게 안 해요. 전기에 계산한 상각범위액 2,590만원만 차감해줍니다. 자, 이해하시죠? 1억 빼기 2,590만원 하시고 그 다음에 600만원 더해줍니다. 자본적 지출액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한 금액이 있었으니까요. 그 금액에 0.25 곱한 금액 상각범위액 나오게 되고요. 자, 시인부족액이 많이 발생하죠. 자, 한도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발생한 상각부인액 먼저 송금 산입해주고요. 410만원 추인하고 자, 남은 금액 1,064만 5,900원은 자, 감가상각 의제액으로 송금 산입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기 같이 보겠습니다. 자, 회사 계상액은
1,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따로 자본적 지출이 없죠. 그리고 삼각범위 계산하면 자 1억 빼기 자 이거 다 추인됐으니까 회사 계상했던 3천만 원 그대로 인식되고 송금 산입했던 감가상각 의제액까지 빼준 금액에서 0.25억으로 곱해줍니다. 그럼 삼각범위액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한도 초과된 송금불상의 삼각부인액 62만 7,288원 유보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사례 6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입니다. 주한국의 21기 사업년도 기계장치 관련 자료고요.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경우 감가상각 범위의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했네요.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일 때는 취득원가 초기화한다 그랬죠. 자 내역 연수를 건드리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취득원가 1억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됐던 5,500만 원 차감해주고요. 전기말 감가상각비 부인액 누계액은 가산해주죠 우리. 거기에 0.12호를 곱하시는 겁니다. 자 21기에 감가상각을 변경할 당시 2년이 경과되어 있고 취득원가를 초기화한다고 해서 내역연수 6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역연수를 변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역연수 8년 그대로의 정액법의 산식을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사업연도의 세무상 미상각 전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상각률은 잔존 내역연수가 아닌 당초에 신고한 내역연수, 그 내역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5번 각사소 계산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